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불안감 속에 우리 증시 오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에 매기는 관세가 실질적으로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았다는 점에서 약간의 기대감과 또 반발 매수세로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은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몇몇 강세를 띈 가운데 안개 속 장세였던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할지 오늘 강의에서 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문자로 상담 받고 있습니다.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박스쿨의 주식골 김태경입니다. 자, 이제 사실 이제 오늘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이제 사실 그렇게 막 좋은 시장은 아니었어요. 뭐 시작부터는 뭐 반등으로 시작을 했다가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또 눌렸다가 막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되고 또 이제 90분 만에 종료가 되고 막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안 좋은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었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제보다는 뭐 나쁜 흐름은 아닐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지수 자체가 눌렸었지만 막판에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제보다는 좀 나은 시장이 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갔을 때 우리 다음 주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강의를 하기 앞서서 일단 먼저 목차를 좀 이제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계속 어제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저께 이제 모빌리티 공유 경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될 업종이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힘든 것이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이 사이에 껴있는 나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물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중국으로 다시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10%만이라도 관세를 올려버린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약 31조가 손해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EU가 또 이제 가세를 해가지고 다 같이 또 10% 올려버린다면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약 41조 원 가량의 손실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막 31조, 41조 막 우리가 이제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금액이 손실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경제에 타격이 크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좀 이제 하락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차트를 좀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매도 물량을 쏟아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와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와도, 오늘 안 좋은 흐름이 나와도 어제보다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이미 선반영을 했어요. 불안감에 대한 부분들을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안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중에 한번 쭉 눌리면서 어제 종가보다도 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시작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보다 위에서 시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내려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이랑 비슷합니다. 초반에 반등이 나와서 시작했다가 눌렸다가 막 올라왔다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90분 만에 종료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뭐 이제 잘 체결될 것 같다, 잘 끝날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 번 올라왔고요. 갑자기 미국에서 25% 관세를 발효를 시켜버렸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눌렸고 그 다음에 막판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일단 미국에서 25% 관세를 발효를 했잖아요. 그냥 발효된 상태예요. 아직 적용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10일 0시 1분 기준으로 발효가 됐고 중국 기준으로는 10일 0시 1분 기준으로 그때부터 출하가 되는 선박 기준으로 이제 25% 관세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2주에서 4주 뒤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발효는 됐지만 적용은 2주에서 4주 뒤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의 악재는 아닌데?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막판에 좀 올라와주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인 가문이 아니에요.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영인 가문이잖아요. 이 회사를 갖고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압박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압박 카드를 좀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북미 정상회담에 있을 때 하노이 때도 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압박 카드를 내놓았죠. 그거랑 똑같이 지금 현재 중국에 압박 카드를 내놓으면서 지금 현재 이제 좀 이제 좋은 흐름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한 번 더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미중 무역 협상이 한 번 더 남았는데 그때는 좀 이제 좋은 결과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판에 증시를 끌어올려주는 부분들 코스닥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흐름이죠.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변동성이 좀 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이때 이제 뭐 90분 만에 종료했다.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25% 관세 발효. 그다음에 막판에 당장에 적용되는 건 아니네? 라고 하면서 막판에 또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들. 코스피랑 똑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또 자고를 하면은 한 번 더 이슈가 또 나와주겠죠. 주말에 이슈가 나와주기 때문에 그 이슈를 판단을 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또 이제 매매를 좀 잘 진행해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태를 보시게 된다면은 뭐 경제적으로 얼마의 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면서 뭐 이제 발효가 됐지만 적용은 언제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원래는 3월까지였다가 또 그게 연장이 됐고 또 지금 또 발효가 됐는데 결국엔 또 연장이 돼버린 거죠. 2, 4주 뒤에 적용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현재 뭐 각국의 지금 현재 외신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이 미중 무역 분쟁은 결국에는 좋은 흐름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좋은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이제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주로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면은 그러니까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뭐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뛰어들 당시만 하더라도 독일이라든지 일본에서 반도체 사업을 꽉 잡고 있었지만 서로 간에 이제 치킨 게임을 하면서 다 도산을 해버렸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게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만의 독보적인 기술력, 그다음에 이런 이제 싼 이 가격 이런 것들로 이제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좋았지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렇게 개발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가 최근에 한 번 더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개발을 박차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좀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소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소니를 딱 정조준해가지고 타겟팅을 하면서 이 소니를 좀 따라잡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뭐 삼성전자라면
충분히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삼성전자에 방문을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좀 이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2030년까지 7만여 개 정도의 일자리를 좀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로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원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국책사업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기업이 국책산업을 지금 현재 들어간다. 이랬을 때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점상 상한가를 가주는 그러니까 3일 만에 90%를 상승해버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봤을 때 그렇다고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자 이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좀 집중해주고 있는 좀 모습이에요.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이제 거대 이 기업들에서도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시스템을 형성하는 이 반도체인데 특히 어떤 시스템이냐면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제 형성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 상태가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5G가 상용화가 됐고 5G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인공지능과 따라오는 건 뭡니까? 자율주행차예요. 지금 구글에서도 자율주행차 웨이모를 지금 공장에 집어넣었거든요. 왜? 상용화를 위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웨이모가 상용화돼서 도로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죠. 어버브 반도체. 자, 근데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비메모리 반도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2017년도에는 지속적으로 눌려주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2018년도도 뭐 그렇게 딱히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지속적으로 내려가주는 흐름들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들어서 이 5G가 상용화 딱 됐죠. 5G 상용화 되면서 그러면은 5G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흐름을 받아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5G 상용화에 발맞춰서 반등이 나왔고요. 잠깐 눌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고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8,000원인데 사실 2019년도 2월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4,500원에 있던 주가가 2월, 3월, 4월, 그다음에 5월 지금 오늘까지 하면서 총 8,400원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고점이냐?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 고점은 아니다. 왜? 지금 현재 그 저점과 저점을 이어본다면 지금 이쪽에서 그 저점의 그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각도, 그다음 두 번째 각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더 성장한다면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우리 전 세계 도로를 점령을 한다면 충분히 이 비메모리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이 어버브 반도체가 8,000원에서 충분히 16,000원까지도 가줄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매를 좀 진행을 뭐 해보시라는 것도 맞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기가 막히죠. 외국인들이 막 매도하는 그런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뭐 기관들도 뭐 들어왔다 나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딱히 뭐 지금 뭐 은행이라든지 연기금 뭐 이제 사모펀드에서는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이제 이런 쪽에서도 또 이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0,000원대 이상의 주가를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요즘 시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다 빼고 달러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와준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의 물량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흐름인데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은 네페스라는 종목인데, 네페스라는 종목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얘도 이제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비메모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똑같아요. 흐름 자체는 2017년도, 2018년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보여주진 않았어요. 2017년도 그냥 쏘쏘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2018년도에 한번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때는 뭐 반도체와 관련된 흐름이 아니라 다른 이슈로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더 죽어주면서 자리를 좀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오버부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2019년도 1월에는 좀 자리를 잡아주고 다시 한번 더 2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이 흐름들을 보여줬을 때 충분히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네페스의 수급 상태를 한번 더 보시게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를 모든 외국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특정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사고 어떤 종목은 기관들이 사고 이런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물량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물량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페스라는 종목 또한 오늘 같이 하락하는 시장, 그 다음에 매도하는 시장에서도 기관들의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현재 기관들의 물량을 계속 들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를 더 우리보다도 더 빠르게 캐치하고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페스라는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항 라인 때, 지금 저항 라인 때 21,850원이거든요. 21,900원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 21,900원을 충분히 돌파하면서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주봉상, 월봉상을 보시게 된다면 예전에 한번 찍어줬던 24,000원대를 돌파해서 25,000원, 26,0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업종에 대한 분석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해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6,000원, 27,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음 종목으로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종목이에요.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인데 시그네틱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비메모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똑같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그냥 그저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고 2019년도 초반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얘는 이제 그 2019년도 1월 달에 좀 반등이 나와서 횡보를 하다가 그다음에 또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왔다 갔다 해주었지만 3월 달부터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4월 달에 고점 한번 찍어주고 눌렸지만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지지라인 때 잘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월 달에 한번 올라와줬던 구간의 저항 라인 대를 지금은 지지라인 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올려줬다가 지금 현재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내려왔지만 121선 뭡니까? 경기선이죠. 6개월 선방 환영하는 경기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뭐 한 1,700원 라인대에서의 저항을 받고 좀 눌렸지만 다시 한번 더 지지 라인대 21선 세력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그네틱스의 그 수급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도 기관들이 특히 이제 사모펀드에서 이제 좀 매물량이 들어와주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외국인들도 활발하게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정말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왜? 가격대가 싸니까. 가격대가 싼 종목들은 웬만하면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1,000원짜리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한 종목이니까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리 좋다라고 알고 있어도 가격대가 비싸면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좀 가격대가 싼 시그네틱스로 매매를 좀 집중시키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알파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흐름이죠. 2018년도 초반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2018년도 쭉 눌렸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좀 올라왔는데 알파홀딩스는 2019년도에 딱히 그런 흐름은 없었어요. 그냥 계속 횡보를 좀 해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정확하게 13,500원 라인대의 저항을 잡고 지지라인 때는 1,500원의 지지라인 때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종목들이 한번 올라섰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려면 어떤 흐름을 보여주냐? 바로 가격 조정,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제 가격 조정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가격이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의 지금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 조정은 단기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대에서 장기간의 기간 조정을 주고 있어요.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도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약 1년 동안의 기간 조정을 주고 있어요. 사실 기간 조정이 1년 동안 가진 않거든요. 아무리 길어야 6개월, 더 길면은 8개월 정도까지, 거의 마지노선을 8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을 거의 1년째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매매하기를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밑에서의 물량, 뭐 이 위에서의 물량을 좀 잡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물량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물량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기간 조정을 주었을 때 매집을 진행해가지고 거의 장기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더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 또 밑으로 내렸을 때 사고, 이런 지금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량 자체의 분포를 보시게 된다면 이 밑에서의 물량이 가장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1년 동안에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지지라인대를 잡아주고 한 번 더 돌파가 나온다면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던 13,500원. 여기 라인대의 지지를 받아주고 돌파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예전에 한번 돌파가 나왔다가 지지를 저항을 받아줬던 25,000원까지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기간 조정을 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이 나오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고, 업종이 상승했을 때 그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알파홀딩스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지만 뭐 급등하는 종목, 또는 이제 저는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는 종목을 좀 원합니다 하신다라고 한다면 알파홀딩스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오늘 이제 방송을 좀 진행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 바로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인데,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수급 상태를 먼저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인데 개인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종목들과 비슷한 흐름이죠. 2017년도, 2018년도 그저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2019년도 1월 달에 살짝 자리를 잡아주면서 2월 달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더 지지라인 때 잡아주고 급반등이 나와주면서 굉장한 상승을 많이 보여주었던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매매를 좀 많이 했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눌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시장이 눌려주면서 어제 좀 지수랑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장대양 음봉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은 밑꼬리가 긴 음봉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근데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지지라인대를 잡아주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밑꼬리로 눌렸지만 기본적으로 추세를 볼 때는, 선을 그을 때는 꼬리가 아니라 몸통으로 긋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몸통으로 그었을 때 지금 정확하게 지지라인대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백주선과의 이격이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전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 2015년도 백주선과의 이격이 여기서 좀 이제 줄어들었다가 점점 멀어지면서 완전 대파동을 보여주면서 그냥 한 해 동안 계속 올랐거든요. 이런 흐름이 2019년도에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왜? 2019년도는 4차 산업의 해고, 4차 산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고 그 인공지능 핵심 부품은 비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칩스앤미디어도 한 번 더 대파동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목을 볼 텐데, 마지막 종목은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LB세미콘이라는 종목,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던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이제 방탄소년단, 그죠? 방탄소년단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런데 이제 LB세미콘이 뭐 이제 방탄소년단, 이제 자회사가 방탄소년단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상승했던 그런 종목인데, 기본적으로 이 LB세미콘에 갖고 있는 사업 영역은 이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방탄소년단도 있고요. 비메모리 관련돼 있는 종목 이슈도 있기 때문에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중반에 이때 이제 방탄소년단과 관련해서 한번 급등이 나와줬어. 이때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방탄소년단이 뭐 해외를
휩쓸면서 이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지지받으면서 반등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자, 그런데 2018년도 후반에 쭉 눌렸다가 어때요? 다른 흐름과 다른 종목들과 똑같죠. 2019년도 1월에 자리 잡아주고 2월부터 반등이 나와주면서 4월까지 쭉 나왔다가 4월 말, 그다음에 5월 달에 살짝 자리 잡아주면서 지금 수급들을 보시게 되면은 누구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들, 그다음에 특히 외국인들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와주고 있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방탄소년단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상승했을 때 방탄소년단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이유는 비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매수를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흐름도 한 번 더 눌렸다가 올라와주는 이런 상태에서 눌렸지만 지지라인때 잘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한번 올라섰다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여기거든요. 7,000원. 근데 7,000원의 지지라인대를 지금 이제 잘 잡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지지받아주고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주들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딱 매수를 해가지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도중에 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제가 단기간에 고수익이 날 수 있는, 특히 지금 막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너무 어지럽고 좀 어수선하죠.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단박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오늘 딱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도하는 시장, 기관들이 매도하는 시장에서도 계속 매수가 들어왔던, 쌍끌이 매수가 연일 들어왔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딱 원하셔서 단기간에 고수익률을 좀 노리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방송이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꼭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골 전문가 강의를 통해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할 섹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차트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좀 단기간에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 소개해 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 있는 이제 이 산업이 아직까지는 성장하지 않았던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하면 이제 삼성전자인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선두를 해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이 산업 자체를 끌어올릴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이제 통화량의 70%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돈이다라고 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거대한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 산업이 지금 이제 성장을 한다면 그 성장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차트.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전자가 지속적인 우상을 했잖아요. 막 몇 년 동안 계속 우상을 하면서 예전에 막 30만 원이었을 때부터 300만 원까지 막 쭉쭉쭉 치고 올라가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정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뭐 31조의 타격이다, 41조의 타격이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달러를 사지 않고 이 종목을 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종목을 매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급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뭐 이제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상한가 또는 그 다음 날에 뭐 20% 또 급등, 막 이렇게 단기간에 막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방송에서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온라인 무료 강연에 들어오신다면은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가격 전략까지 충분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단기간에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소개한다고 하시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주식골 전문가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오늘의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상담 들어가기 앞서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1188님의 문자입니다. 대박스쿨 대박나세요. ST생명공학 매수가 15,000원, 비중 30%입니다. 악재까지 터져서 걱정입니다. 대응책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으신 상태입니다. 지난해 매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이 종목 좀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SD생명공학이었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제 매수가가 15,000원이어가지고 와, 이거 어제랑 비슷하게 좀 한숨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15,000원에서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끌고 오신 것 같아요. 야, 이걸 어떻게 1년 정도 끌고 오셨는지 참 뭐라 그럴까, 인내심에 참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비중 자체가 좀 30%예요. 근데 이제 많은 비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은 비중도 아니에요. 근데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단가가 12,000원까지밖에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추가 매수 하신다고 한다면 총 비중이 60%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비중이 돼버리고 60% 비중에서 만약에 안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손실률 자체가, 손실 금액 자체가 너무 커진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이 SD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 이제 계속 내려와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2만 원대에서 거의 8,000원대, 거의 뭐 반토막보다도 더 심하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안 갈 흐름이, 안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손절을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서 손절을 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뭐 8,000원대에서 손절을 치면 더 큰 손실이고, 사실 뭐 어느 구간에서 손실을 치든지 손실이 좀 크겠지만, 그래도 손실을 좀 줄이려고 한다면 이미 한 10,000원대 또는 11,000원대에서의 손절을 치시는 게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봉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이에요? 지금 현재 쭉 내려왔다가 이쪽에서 한 9,000원 라인 때 이쪽에서 지금 이제 좀 횡보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10,000원의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19년도 3월, 4월 이럴 때 10,000원에 한번 돌파를 나와주면서 아, 여기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겠구나 예상을 해봤지만, 사실 뭐 이제 4월 말부터 진행했던 하락이 사실 이 종목을 좀 계속 밑으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에 반 정도는 줄이시고 가셔야 돼요. 반 정도는 바로 매도를 치시고, 반은 10,000원 이상에서 좀 매도를 치시면서 손실을 좀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반 매도를 하셨잖아요. 그 반 매도한 물량을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D생명공학 다음 주 장에서 월요일 정도의 반 정도는 정리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는 10,000원이나 11,000원 정도에서는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457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테크를 8,200원의 비율 40% 매수했습니다. 요즘 계속된 하락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종가랑 같은 가격인데 이 종목 많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일단은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수가가 뭐 8,200원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오늘 종가도 8,200원을 맞춰주면서 그냥 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비중 자체가 좀 많아요. 비중이 한 20%였다면 상당히 좋은 비중이었고, 한 번 더 눌렸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평단가 낮추고 한 번 더 고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월부터 쭉 올라오다가 지금 현재 어디에 저항을 받았냐면 7,000원 라인대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7,000원에서 뭐 올라가네 마네 이러다가 4월 달 말에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8,500원의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종목 자체가 여기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어떤 흐름이었냐면 예전에 테마주들, 특히 이제 정치 관련되어 있는 정치 테마주들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상승했다가 한 달 동안 고점놀이 하다가 그다음에 한 달 동안 빠졌거든요. 지금 이 흐름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슈가 있느냐? 딱히 더 상승할 만한 이슈는 없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비중이 20%였다면은 저는 아마 홀딩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겠지만 지금 현재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물량이 되지가 않아요. 추가 매수하려고 한다면 40% 비중을 또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총 80%의 추가 매수이기 때문에 고비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으로 한 번 더 상승하기에는 조금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적 최고점에 와 있어요. 사실 이 역사적 최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더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올라가봤자 8,500원일 겁니다. 올라가봤자 8,500원이고 오늘도 시초가의 저항을 받았고 어제도 저항받았고 그저께도 저항을 받았고 계속 저항받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금 현재 상당히 강한 저항 라인대로 보여지고요. 한번 내려간다고 한다면 7,000원까지 내려갈 거기 때문에 또 큰 손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월요일 날 반등하지 못하면 만약에 한다면 바로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고요. 만약에 반등하지 못하고 눌려버린다면 한 2% 정도 더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이때는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정리를 하시고 어떤 종목을 사시느냐?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으로 매수를 하신다면은 손실률을 확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반등한다면 수익 실현하시고 떨어진다면 눌린다면 정리하고 나오시라 종목 교체를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728님의 문자입니다. 전문가님, 일야 1,525원에 30% 진단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도 최근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던데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일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딱히 뭐 매수를 좀 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따져보는데 이 일야라는 종목의 시총이 너무나도 낮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야의 시총이 2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좀 매매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500억 정도 이상의 종목으로 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0억 정도로 좀 맞추거든요. 시총을. 근데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00억도 안 되는 200억의 지금 현재 종목이에요. 근데 이건 또 이제 전일 시초가 전일 이제 시가 그 기준이거든요. 오늘은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시가가 더 내려간다는 거, 시총은 더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매수가가 1,525원으로 아마 얼마 전에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뭐 5월달 초라든지 뭐 4월달 말에 좀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지금 뭐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지지라인대가 어느 쪽에 있냐면 1,250원쯤에 지지라인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1,250원까지 온다고 한다면 시총이 200억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정말 진짜 가벼운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또 유통 물량 같은 경우에도 별로 그렇게 많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서로 그냥 주고받은 그런 이제 물량을 매매를 진행하고 있어요. 서로 그냥 주고받으면서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2017년도부터 계속 하락을 했던 종목이에요. 단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온다고 한다면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 흐름이다. 만약에 1,25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얘는 동전으로도 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예전에 1,000원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뭐 1,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흐름이지만 여기 1,000원 이탈해버리면 바로 동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총도 낮아지고 계속 내려간다고 한다면 상장 폐지도 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진행하시고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을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야도 역시 올라온다면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시라 1,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2979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미셀 11,400원 비중 40%입니다. 걱정이 참 많습니다.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파미셀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파밀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그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많이 매수했던 종목으로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매수가를 보니까 11,400원이고 지금 이제 주가는 1,300원이에요. 비중은 40%여가지고 조금 비중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파밀셀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2018년도 중반에 좀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2019년도 초반에
한 번 더 상한가 이후에 한 번 더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하락이 나왔다가 개파락이 나왔거든요. 사실 개파락이 나오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개파락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고, 개파락이 나왔다가 이 갭을 메꿔주로 반등을 보여주었지만 어떻게 돼요? 121선 여기에 저항을 받아주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유지시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은 21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세력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연기금에서 계속 기관들이 연기금에서 계속 사고 있는 흐름인데, 아무래도 이 파미셀의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 때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나와주면서 지지라인대를 어디로 잡고 있냐면 지금 딱 10,000원대로 잡고 있어요. 지지라인대를 10,000원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10,000원대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고, 10,000원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고, 다시 한 번 더 지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제 1,3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00원대의 지지를 한번 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흐름이에요. 다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걸릴 거고, 올라선다면 그래도 갭을 메꿔줄 수 있을 만한 흐름들 한 15,000원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10,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눌리느냐? 5,000원까지 눌릴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반등을 시작했던 구간이 5,000원이고, 여기서부터 반등 급반등이 나와주면서 26,000원까지 찍어주면서 다시 한번 더 10,000원대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가격대를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10,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충분히 5,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월요일이 좀 관건이겠죠.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온다면 홀딩을 하시고, 만약에 10,000원을 이탈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전량 손절 치시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냐?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 그 종목으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미셀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보유를 하시고 15,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10,000원을 이탈한다면 5,000원까지도 눌릴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4567님의 문자입니다. 명성 TNS 19,200원에 20%입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매수했는데 손실이 크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한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명성 TN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대주주 물량이 61%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그냥 61%꾹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 한 40%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상장돼 있는 물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장 주식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40%밖에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아주 적은 물량으로 반등이 나오고 아주 적은 물량으로 하락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누적 거래량이 5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5만 주밖에 되지 않고 예전에 거래량이 한번 딱 터졌을 때도 50만 주가 되지 않아요. 상당히 적은 물량으로 굉장히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매매를 하면은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매수가가 19,200원으로 지금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4월달 중순쯤에 좀 매매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겠지 싶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좀 눌려준 부분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정말 적은 물량으로 쭉쭉쭉 눌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매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어쩔 수 없이 좀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20%여서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어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16,000원 이상에서 좀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16,000원 이상에서 조금 이제 손실을 보시고 이제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또 한 번 더 또 오늘 종가에서 시초가 만들어주고 그냥 푹 빠져버리면 어쩔 수 없이 전량 매도 치시고,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지금 손실을 보셨던 부분들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꼭 제가 드린 종목을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성 TNS 역시나 다음 주 장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16,000원 이상에서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쉽겠지만 전량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195님의 문자입니다. 인스코비 매수가 8,700원의 비중 40% 부탁합니다. 정말 절박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손실폭이 워낙에 커서 절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좀 이제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 이제 매수가가 8,700원이고 오늘 보면 다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손실이 상당히 크네요. 오늘 이제 종목 상담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매수가는 8,700원이고 지금 이제 주가는 3,800원이에요.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예전에 2018년도 초반 한 중반에는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거의 뭐 한 2,000원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거의 16,00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히 뭐 이슈도 없고 그런 이슈가 없어요. 그냥 이슈가 없고 그냥저냥 왔다 갔다 해주는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대주주 물량을 보시게 되면은 대주주 물량도 상당히 적어요.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 상장 주식 수가 굉장히 많은데 대주주 물량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흐름이냐면 지금 그냥 뭐 대주주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딱히 비중을 늘릴 만한 그런 이제 뭐 호재거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수급 상태를 보시면은 그냥 외국인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뭐 저점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아니라 물타기 물량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특히 최근에 지지를 받아주었던 어디입니까? 이 4,000원 지지라인대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반드시 손절을 치셔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가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뭐 4,000원이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 비중도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아마 전량 정리하세요라고 해도 전량 정리 안 하실 겁니다. 너무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을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반 정도, 한 20% 정도는 손절을 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요. 그 줄인 비중으로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으로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손실폭 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스코비는 사실 4,000원을 이탈을 한다면 반드시 손절을 해야 하는 종목이었는데 이미 지금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전량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반 정도는 손절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인스코비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정관님, 오늘 금요일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시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되는 종목이고 단기간에 고수익률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해왔는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D칩스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종목이에요. 최근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AD칩스도 비메모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에서 최근에 단기간에 한 2주 만에 70% 정도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많은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급반등이 나왔다가 잠시 눌렸다가 지금 지지라인대 잡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저점 1,700원 라인대에서 거의 뭐 2,700원, 2,800원까지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상승은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D칩스가 1,700원 라인대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단기간에 70%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드릴 종목이 이 AD칩스와 비슷한 종목이다. 제2의 AD칩스라고 보셔도 무방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1,700원 라인대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와서 급반등을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 이 저점 라인대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음 주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끝나든지 상관없이 충분히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저점에서부터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지금 불안하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미중 무역 분쟁에 개의치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단기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다음 주장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할까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방송에서 종목 확인하시고 그 종목으로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상담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주식골 전문가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오늘의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박스쿨은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